9월 13일, 네, 124회 경영인사이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10분 시사 경영 먼저 좀 몇 가지만 다루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제가 일찍 들어오신 분 5분한테 오늘 그 기본을 읽고 출근합니다. 책 5권 쏘기로 했으니까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이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요, 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는 아닌데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삶을 살고 또 가정을 꾸리고 하는 뭐 어떤 우리 이런 환경들이 좀 있죠. 이 환경들에 대한 안정성. 과연 한국은 안전한가? 과연 한국은 살기 좋은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9월 10일이죠. 그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래요. 40대 남자가 10대 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쫓아가고 뭐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꼭 칼에 찔려야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칼에 찔려야 피해자가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충분히 그런 위험의 요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제 검거를 했어요. 이 사람을. 이게 40대 남자가 왜 10대 학생을 쫓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검찰에 이렇게 넘겼는데 검찰에서 불구속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약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생긴 거죠. 한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를 구속 수사를 안 하게 되면 재발의 위험성은 거의 그죠? 거의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살기 좋은 세상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은 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난번에 세상의 공평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우리는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론 공평하다고 살기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살기 좋은 것과 공평한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살기 좋다는 것은 약간 제도의 문제도 있고요.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요. 인격의 문제도 있고요. 상식의 문제도 있고요. 공정의 문제도 있고요. 되게 복잡다양하죠.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아까 일단 팩트는 이제 아시겠죠? 9월 10일 날 벌었던 사건이고요. 아직도 이유가 없어요. 40대, 그가 10대 학생에게 왜 흉기로 위협을 했는지. 게다가, 이제 자기 층에서 내리려고 하는 10대 학생을 다시 붙잡아서, 꼭대기층까지 데리고 올라갔답니다. 아마 이제 옥상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죠? 근데 중간에 이제 다른 주민들하고 마주치는 바람에 게임 끝. 이제 도망가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다시 신고해서 잡은 건 너무 잘한 일이긴 한데 이 처리가 약간 좀 미연찮죠. 오늘 제가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살기 좋은 세상과 살기 좋은 나라와 살기 좋지 않은 나라의 특징은 저는 단연코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좀 지난 셈이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요게 좀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진짜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보편적 복지를 아니면 어떤 치안, 안전,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디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살만한 사람의 아파트 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일. 과연 그곳은 공용지대인데 이 공용지대가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CCTV까지 버젓이 있는데, 그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뉴스를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이 존재하거든요. 과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마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의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리스크라는 뜻이 뭐죠? 리스크. 위험이 아니죠. 리스크의 뜻이 뭐죠?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마저 불확실하다면 이거는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인구가 주는데 우리 이른겹의 어떤 학원 하시는 사장님이 현저하게 줄었대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렇게 10대들이 위협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그 사람을 기소를 해서 검찰에 넘겼답니다. 검찰에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거죠. 구속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의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신변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그 법에는 그렇대요. 거주 지역이 불확실하고 뭐 제법 우려도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 조사하는데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곳이 불확실하면 경찰이 다시 그 사람을 부르기가 좀 불확실하겠죠. 그러면 구속하고 아니면 불구속하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웃긴 게 제가 왜 이거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학생들을 캠프를 해주고 학생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자꾸 할애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는 거죠.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건 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아니,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어디 사는지 아니까 이 사람을 불구속해도 된다는 이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해자 관점이 아니고요. 경찰 관점, 조사자 관점이에요. 조사자 관점에서 언제든지 그 사람을 연락해서 부르기가 쉬워요. 라는 기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은 국민 위주로 있어야죠. 특히 국민 중에서 누구예요? 약자죠. 약자 중에서도 학생, 여자, 당연히 약자죠. 그러니까 그 약자들에게 좀 더 우리가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경찰이나 검찰이 강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찾기 쉽고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을 불구속으로 만들어놨다면 지금 그 가족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떤대요. 왜요? 그 사람 만날까 봐. 10중 8구 또 만나죠. 제가 괜히 흐물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경찰 중심으로 볼 것인가, 피해자 중심으로 볼 것인가. 세 번째가 이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예?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죠. 예. 반려견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기 좋으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공권력이나 제도를 믿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믿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잘 믿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범죄자를 믿은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 굳이 구속 수사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 편히 자신들의 편리를 위주로 판단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좀 명확한 규칙을 두고 엄벌에 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음주운전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높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구속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사고는 안 났어요. 이거하고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사고 났어요. 이 두 가지는 어때요?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결과 중심으로 보고 아직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냥 벌금을 때리거나 면허 취소하는 수준으로 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이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제 경찰의 논리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여학생이 피해를 봤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요. 근데 와서요. 그냥 그 상황만 해결을 하지 누구를 처벌을 하거나 어떻게 하질 않아요. 그냥 그 상황만 이제 마무하는 상태. 근데 그러니까 재벌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이런 사건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스토커라든지 이런 사건들. 충분히 재범의 위험이 있을 때는 엄결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지 못하고 뭐 아직 그렇게 피해를 안 당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오는 무슨 법, 무슨 뭐 누구 법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법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어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고가 만들어져야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뒷북 쳐서 살기 좋은 세상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9월 10일 날 있었던 뭐 지금 다 알려진 사건들이죠. 이 사건들이
과연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죠? 하나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는 통제가 가능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예측도 불가능하고, 통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일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은 뭘까 이렇게 봤더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가 하고 잘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사업하는 분들이 잘하고 일을 하는 분들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잘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가 안정돼. 학생은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자기 딱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건강한 거죠. 이게 뭐 엉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그죠? 지금 있는 우리 사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자리를 찾아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